최근에 뭐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습니다만은 그때 지금 뭐 체포되는 숫자가 2,000명이 넘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이제 트럼프 정부 2기 들어서고 뭐 하루에 900명 그러다가 뭐 1,000명 갔다가 또 확 줄어가지고 600명 이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거의 한 2,000명 정도까지 지금 육박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좀 이렇게 그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잡았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 보이는 그런 집행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네소다 같은 경우에서는 뭐 데모도 많이 하고 이렇게 저항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홈랜드 시큐리티 그 수장도 바뀌고 그 다음에 또 저기 그 CBP 수장도 바뀌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바뀌는 이 장들이 이번에는 좀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집행보다는 좀 이렇게 안 보이는 쪽으로 집행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보면은 뭐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하러 갔다가 잡힌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 같으면 괜찮은 뭐 이민이나 비자 신청도 좀 기각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또 추방을 시키는 그런 것도 많이 늘어난 한편, 네, 실제적으로 그 가장 많은 수의 이 체포를 하기 굉장히 수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제 직장 급습 레이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IC 요원이나 HSI 요원들이 가게에 와가지고 이제 이런 서류를 요청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뭐 여러 가지 제보라든지 자기의 인베스티게이션에 의해 가지고 실제 급습을 해서 뭐 대규모로 잡혀가는 것도 꽤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작년에 현대차 사건이 가장 그 400 몇십 명이 사실은 잡혀가지고 실제 그분들이 다 나갔어요. 네. 그리고 뭐 농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런 쪽에서 많이 잡혔고요. 지금 한국 분들이 이제 좀 어떻게 문제가 있냐면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는 이 업종들이 대체적으로 이 hospitality industry라고 합니다. 그거는 좀 이렇게 호텔이라든지 그죠? 식당, 네일 업계, 그 다음에 제조업, 아니면 뭐 야채 가게라든지 피시 가게라든지 전통적으로 이제 서류 미비자들의 고용을 많이 하는 그런 인더스트리에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산업 자체가 이런 그 직장 급습이 올 확률이 되게 높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시다시피 그 뉴욕은 대표적인 생츄리 스테이트고 그 다음에 이 정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칼을 갈고 있는 네, 그런 주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뉴욕에서 이제 이민국 요원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을 많이 통과했어요. 뉴욕 for all act라든지 이제 그런 걸 통과하니까 이민국에서는 뭐 그런 것들에 반응해서 대규모적으로 이제 이민수 그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 탐 호먼이라는 그 우리 국경 총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실제 법원에서 그리고 이민국 인터뷰 과정에서 그리고 왕왕 뭐 우리 뉴욕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스트리트 플러싱 그다음에 뭐 브로드 애비뉴의 팰리사이드 파크 같은 경우는 실제 간간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는 신문에 잘 안 나와요. 네, 이렇게 대규모로 뭐 300명씩 이렇게 잡힌 경우에는 이게 충분히 대서특별히 되는데 우리 커뮤니티 같이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인포스먼트를 할 경우에는 신문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식을 적게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 I9이 뭔지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작성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민국 요원들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인지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I9을 아마 다 하나씩 받으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칸칸을 저희가 고오버 하면서 한번 작성할 수 있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 2월 달에 이 I9 집행에 대해서 좀 새로운 지침이 나왔습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그냥 뭐 I9만 대충 만들어 놓으면 뭐 조금 이렇게 변호사가 도움을 안 받고 조금 이렇게 실수한 뭐 오타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뭐 고치면은 봐주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2월달 이 정책 변화에 따르면 뭐 직원 서명을 누락했다든지 날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충분히 I9을 만들고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보정 기회 없이 벌금을 맞는 게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IC 요원들이 이 지침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히 I9을 철해 놓고 제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I9 안에 있는 내용들을 명확하게 알고서 잘 필아웃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주소라든지 뭐 이름 같은 게 누락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I9 폼을 이민국에 보냈으면 보통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다시 보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바로 벌금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뭐 직원 서명이 없다든지 뭐 날짜를 안 썼다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경우. 자, 그리고 일부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로 돼 있는 요즘에 뭐 전자 서명도 하고 하니까 뭐 그런 거로 해가지고 이제 I9 법을 지키는 경우가 있는데 뭐 대체적으로 한인분들은 뭐 이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전자 I9 방식으로 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 그냥 아시면 되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정보하고 그 다음에 이 보관하는 백업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자 서명을 했을 경우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룰들을 잘 지켜서 뭐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격으로 리모트 베리피케이션하는 것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만은 한국 분들은 크게 뭐 사용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게 마찬가지로 이런 그 기본적인 정보하고 그다음에 원격 검토하는 그런 방식에 위반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감사를 맡고 서류를 이민국에 보내게 되면은 크게 4가지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 뭐냐면은 우리가 잘 이제 법을 잘 지키고 있다. 그게 서류라든지 그 다음에 다큐멘트를 잘 처리해 가지고 보냈다 해 가지고 컴플라이언스 레터가 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위반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잘해라 뭐 그런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워닝이에요. 워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크니컬한 그런 그게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좀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수정할 부분들을 담아서 경고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이 없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예전 같으면은 뭐 이름이 누락이 됐다든지 좀 몇 개 자료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I9 폼에는 뭐 EAD 카드 넘버를 썼는데 뭐 철에 그 서류에 안 넣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을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해서 우리가 그냥 보통 다시 보내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요. 가장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이겁니다. 그래서 Notice of Intent to Fine이라는 NIF라는 게 편지가 와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그 얼마를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항목 때문에 벌금이 부과됐다 이렇게 오는 거죠. 네. 그래서 벌금이 부과했다고 해서 그거를 반드시 그날 내는 건 아닙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모든 일에는 협상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협상을 통해 가지고 벌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벌금 받는 게 사실 좀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비즈니스도 힘든데 뭐 이런 이민법 위반 때문에 벌금을 낸다는 게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Notice of Intent to Fine이라는 요 벌금 통지서를 받으면 30일 안에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예, 이거는 행정심판이에요. 근데 행정심판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못하죠.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니까 또 변호사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행정 심판이라는 하나의 약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할 것도 많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두 번째 방식을 사용합니다. IC하고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고용주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대부분 변호사가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하고 이제 IC 요원들하고 또는 HSI 요원들하고 합의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벌금을 낮추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뭐 합의로 많이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2월자로 그 규정이 그 지침이 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벌금을 많이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적게 청구해서 합의를 하게 되면 좀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경우가 좀 여지가 넓었는데 요즘은 많이 청구해 놓고 협상을 해도 우리가 벌금을 많이 안고 안 하던 그런 문제가 지금은 생겼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럼 벌금 어떻게 계산되느냐? 이 퍼센터지로 합니다. 예를 들면 뭐 100개 I9을 이제 보냈어요. 우리가 뭐 직원이 100명이다. 다행히 뭐 모든 직원에 대해서 I9을 잘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30개가 뭐 잘못됐어. 테크니컬 바이올레이션이 있든지 또는 메이저 바이올레이션이 있을 경우에. 자, 그럴 경우에는 100개 중에 30개가 잘못됐으니까 30%의 어떻게 보면은 위반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퍼센트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벌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30명, 뭐 50명, 100명 이런 분들, 그죠? 그리고 실제 우리 같이 소상이 말고 주류 회사에서 실제 뭐 몇십만 불 이상도 이렇게 벌금 받는 그런 적이 왕왕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벌금을 낮추는 뭐 여러 가지 그 협상 과정에서 요건이 있는데 뭐 사업 규모가 큰 경우, 그죠? 뭐 5명이 고용한 고용주하고 뭐 100명을 고용한 고용주하고의 어떤 벌금의 액수라든지 그런 게 많이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테크니컬 바이올레이션이 뭐 올해자로 조금 더 강화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민국에서 판단해 볼 때 뭐 선의로 좀 이렇게 누락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이민국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반의 심각성. 예. 그러니까는 뭐 100명이 있었는데 뭐 80명이 I9을 뭐 잘못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불법 고용 여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서류를 보면은 우리가 막 서류만 잘 챙겨서 주면 되는 줄 아는데 서류 자체만으로 그 정보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막 열심히 해가지고 했고 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좀 뭐 데이터를 백데이터를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실제 서류를 줬기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서류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잘 준비를 했지만. 자,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그런 그 좀 고의성도 보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I9 준비할 때도 변호사하고 충분히 리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고용 여부, 뭐 이민국에서 인베스티게이션을 해보니까 뭐 보통 한 50명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식당이라고 예를 들면 뭐 주방에 한 15명, 뭐 서버가 몇 명, 그 다음에 뭐 데스크에 몇 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인베스티게이션 할 때는 다 그렇게 했는데 I9 온 거 보니까는 그 다음에 페이롤 레코드를 보니까 10명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자기 인베스티게이션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더 해서 불법 고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과거에 I9 검사가 나왔는데 뭐 대충 이렇게 벌금 안 받고 그냥 이렇게 워닝만 받았어요. 근데 또 나온 거야. 근데도 또 그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예전에 기회를 줬는데 아직까지도 I9에 대해서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경우 5가지가 보통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금액을 좀 이렇게 줄이고 하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I9 자체, 이제 I9을 꼭 철화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 안에 있는 정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고용 시, 그러니까는 뭐 한 명이 내가 뭐 EAD 카드를 갖고 있었는데, 그 노드 카드를 갖고 있었는데 1년이 만기가 됐어요. 그런데 당연히 이 사람은 그냥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 만기된 거를 재검사를 안 한 거야. 그죠? 그래서 재고용에 대한 그런 양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좀 많이 핵심으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감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민국에서 와가지고 이 I9 검사를 하는지. 최근 2025년 25래 해도 뭐 맨하탄 플러싱, 뭐 뉴저지 같은 경우도 실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아까 우리 서베이도 나왔습니다만은 한 60%가 일단은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뭐 그래서 이런 I9 양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그 정보를 늘려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I-9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민국 서류에 I를 쓰죠. 이미그레이션. 뭐 영주권이면 I-485 이렇게 하듯이. 사실 이게 I-9 양식이, 이게 노동에 관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실제 일을 할 수 있고, 없고, 뭐 이렇게 약간 보면 노동법 같은데, 이 적격을 심사하는 것이 이민국의 이민법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I-9이라는 이민국 양식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 자체는 굉장히 뭐 쉽습니다. 그냥 한 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야 되는데, 뭐 핵심은 미국에 있는 모든 개인, 비영리단체, 영리회사, 모든 고용주는 반드시 고용되는 사람의 그간 일할 수 있는 적격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이민법상에. 그래서 이 I-9이라는 양식을 필아웃 함으로써, 그리고 그게 요구되는 서류를 잘 철해 놓음으로써 이 법을 지키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I-9이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체크리스트예요. 실제 내가 한 분을 고용하는데 이런 폼들을 필아웃 하면서 실제 이분이 일할 수 있는지 서류도 검사하는 뭐 그런 게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뭐 이거를 모르고 그냥 계속 고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아도 실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또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신분 없는 분들을 고용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I-9을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고용을 하면서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고용 그 프랙티스를 바꾸려고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모르고 이렇게 고용한 게 사람이 많아요. 그렇다고 그분들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보낸다는 거는 또 말도 안 되거든요. 식당 같은 경우는 뭐 주방에 한 10명씩, 20명씩 있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뭐 신분이 뭐 반이 없다 그러면은 사실은 식당 자체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I-9을 잘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법을 지키는 거 하고, 그리고 실제 비즈니스상에 큰 괴리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고용주분들 굉장히 애로를 잘 압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서 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민권자, 이분이 고용되는 사람이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 아니면 시민권자가 영주권자가 아닌데, 실제 뭐 비자를 받아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뭐 망명을 해가지고 뭐 노동카드를 가지고 하는 분인지, 아니면 다카를 갖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 서류를 통해서 뭐 충분히 이제 확인하고 보관을 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현재 직원하고 그 다음에 일부 퇴직 직원에 대해서 양식과 그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자, 고용 종료일로부터 1년 또는 고용 시작일로부터 3년간, 예, 뒤에 있는 그 날짜까지 보관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만약에 I-9을 뭐 잘 하지 못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벌금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0불부터 2,000불까지 한 건당. 네. 그 다음에 서류 미비자를 고용한 것이 발견되면은 700불부터 5,000불까지. 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뭐 조금씩 바뀌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벌금이 생각보다는 좀 많아요. 우리가 이민국에 뭐 파일링 피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고용 관계는 뭐 한 명당 이런 거고, 아니면은 I-9 폼 한 장당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뭐 아예 모르고 계시다가 30명 만약에 그 I-9을 못했다 그러면은 그 곱하기 30을 하게 되면은 그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네, 네, 이런 어떻게 보면은 벌금에 관한 이게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단순히 그냥 돈으로 이렇게 벌금을 내는 것도 있지만, 뭐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이 중범죄로 해가지고 이제 그 형사 기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최대 6개월, 그 다음에 뭐 포저리, 문서를 위조했다든지 또는 사기 같은 게 했을 경우에는 뭐 형사 고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뭐 정부하고 이렇게 계약 관계에 있는 그런 회사들은 뭐 이 이유 때문에 계약이 캔슬될 수 있다. 그렇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막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HSI라든지 또는 IC하고 같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I9 인베스티게이션은 HSI라는 그 홈랜드 시큐리티 인베스티게이션 하는 그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통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2개를 전해주고 갑니다. 예. 예전 같으면은 보통 편지로 왔어요. 사람이 안 왔어요. 이게 뭐 바이든 정부라든지 그 이전에는 그냥 편지가 와요. 그래서 많은 한국 분들이 그냥 이게 뭐지 하면서 그냥 쓰레기통에 넣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전면적으로 메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뭐 대체적으로는 사람이 와요. 예. 그러면 혼자서 오진 않습니다. 보통 뭐 페어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금방 압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주인이 항상 그 비즈니스에 계시면은 뭐 늘 좀 워치 대상으로 뭐 이런 분들이 오면은 뭐 바로바로 어시스트를 하겠습니다만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니저들이라든지 그 비즈니스를 좀 테이크케어를 하는 주인 말고 매니저 또는 다른 분의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그 편지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방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잘 대처를 하는지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민관이 왔을 때 2페이지짜리 Notice of Inspection이라는 감사 통지서를 줘요. 예. 그 다음에 그것만 주면 좋은데 언제까지 이런 서류들을 보내라 이런 게 옵니다. 그래서 명령서가 와요. 그 스피나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받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일단은 이 바쁜데 비즈니스 하기도 바쁜데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빨리 하셔야 돼요. 보통 3일밖에 안 줍니다. 3일밖에 안 줘요. 네, 그래서 그 일단 받으시게 되면은 일단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안내를 받는 게 아마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감사 통지서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보시면은 3일 안에 이제 그 I9 인스펙션을 할 테니까 서류를 만들어서 줘라 이렇게 합니다. 받으러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갖다 주든지 메일로 보냅니다. 변호사가 할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걸 스캔을 해가지고 먼저 그냥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현재 모든 직원들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방문한 날의 기준으로 1년까지 혹시 그 전에 나가신 분들까지 보통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하는 게 뭐 회사의 설립 서류, 그 다음에 EIN 넘버, 우리 그 IRS 받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페이롤 레코드 1년 거. 네.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걸 받으면은 이제 리걸 워크는 변호사가 합니다만은 서류 준비는 보통 CPA가 해요. 예, 그래서 CPA 뭐 저희도 뭐 여기도 그렇고 다른 주에도 하니까 뭐 CPA들이 금방금방 만들어줍니다. 뭐 페이롤 뭐 레코드라든지 그런 거 다 만들어주니까 뭐 준비하는 거는 그게 어렵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업체들이 이 방문을 받을까 뭐 그게 좀 궁금하신 계속했습니다만은 뭐 대체적으로 뭐 이런 겁니다. 뭐 이민국 자체에서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 많아요. 특히 이제 이런 서류 미비자를 많이 고용한 인더스트리 있잖아요. 뭐 건축이라든지 뭐 매니팩처리라든지 뭐 하이역 하는데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이런 사람들이 잘 뭐 일을 하기 꺼려하는 그 3D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내부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실제적으로 서류 미비자를 많이 공유하는 업체들 무작위로 또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이 정부가 내셔널 캠페인을 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블루 스테이트 가가지고 그냥 조사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형태로 이렇게 감사가 온다. 자, 그래서 많은 부분이 그 회사 또는 그 업체 자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익명 제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직원들이 뭐 파이어 되고 난 이후에 앙심을 품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공익 제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또 그 경쟁업체에서 이쪽 새로 비즈니스를 했는데 얘들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는 우리는 그냥 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이렇게 하는데 저쪽에서는 막 다들 스페니시 뭐 친구들 보니까 뭐 신분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경쟁업체에서 실제 고발하는 것도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직원들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시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동법적으로 무슨 오버타임이라든지 뭐 미니멈 페이를 주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법상 뭐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워커스 컴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실제 이 직원들하고 잘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본다 그러면. 네. 예, 뭐 임금 체불해가지고 뭐 그냥 안 나오는데 뭐 억하심점에서도 이민국 부르고 뭐 그런 게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인으로 많이 이제 제보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혹시 노매치 레러라고 뭐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페이로를 하잖아요. 그러면 CPA가 이제 뭐 ITIN이라든지 W2라든지 뭐 그다음에 1099 이런 거 이렇게 할 때 뭐 소셜 넘버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이제 우리가 국제적인 벌금을 하는데 이 사회보장국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 이제 인플로이한테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편지가 와요. 너네들이 이런 세금 보고를 했는데 이게 무엇이 안 맞는다. 자, 이제 그런 경우 있고요. 그래서 아니면 뭐 노동부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소셜 넘버라든지 ITIN이라든지 그 직원의 그 신원을 확인하는 번호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한 명을 고용을 했는데 뭐 영주권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소셜 넘버도 알려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게 이제 소셜국하고 안 맞는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뭐 200불 주면은 뭐 어디 가면은 소셜 넘버도 만들어주고 또 뭐 노동 그 카드도 만들어주고 영주까지 만들어준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들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촉발해가지고 이제 이민국 그 방문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 고용주는 직원이 만약에 뭐 영주권이라든지 EA 카드라든지 소셜 넘버를 주면은 그거를 실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내가 적극적으로 알아볼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보고 이거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철마에 넣어주면 되거든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 기록하고 안 맞았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하고 이런 서류를 받을 때 굉장히 면밀하게 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건설업이라든지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하는 식당업, 그죠? 뭐 그런 데 많이 와요. 그러니까 실제 아까 말씀드렸지 뭐 네일업이라든지 뭐 야채, 그다음에 뭐 수산, 그죠? 실제 마사지업 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좀 우리 한국 분들 특히 좀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번 이렇게 오신 방문을 해서 뭐 잘 처리된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뭐 벌금을 맞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새로 오는 것보다는 예전에 감사를 한번 당한 곳이 올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실제. 그러니까 이번에 왔으니까 나는 안 온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방문에 충분히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하고 그걸 계기로 이 I9을 잘 법을 알고, 예, 준비하는 그런 게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왔을 때는 예전에 기록이 있잖아요, 이민국에. 그러니까는 경우에 따라서는 두 번째 방문하고 난 다음에 형사처벌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예, 처음 올 때는 그게 좀 드뭅니다만은. 근데 요즘에 이제 이게 좀 추세가 뭐냐면 옛날에는 그냥 HSI에서 I9 감사만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I9 감사를 빙자해서 사람을 체포하러 온다고.
왜냐면 하루에 쿼타가 뭐 2,000명씩 이렇게 막 하니까 그걸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는 그냥 서류미 비자가 많이 고용의 것 같은 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스펙션 노티스 주고, 그 다음에 그 인스펙션 노티스로 해가지고 I-9이라든지 서류를 첨부해 주면은 자기들이 미리 조사했던 그거 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하러 가느냐? 이 결과를 내기 전에 체크하러 가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프랙티스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뭐 무작위 감사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예전에 그냥 랜덤으로 그냥 하는 거고요. 최근에는 대부분 보시면은 이 행정부의 이제 그 반이민, 그다음에 추방 숫자를 늘리에 대한 그런 그 국가적인 맨데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옵니다, 실제. 자, 그래서 고용 뭐 전략이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나오게 되면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민 변호사한테 연락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한국 분들이 이런 그 이민국 방문을 받으면 되게 당황해하세요. 네, 그리고 또 굳이 뭐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데 이 자발적으로 또 이렇게 정보를 주다 보면 나중에 그 진술이 또 그 어떤 서류가 배치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황하지 마시고,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이런 방문을 받게 되면은 가고 난 다음에 기존에 있던 서류들을 막 이렇게 없애는 경우도 많아요. 네, 실제. 그리고 막 고용하고 있던 직원들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파이어를 시킨다든지, 그래도 파이어를 다 하면 되는데 또 일부는 파이어하고 일부는 파이어 안 하고 뭐 그런 게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문을 받으면은 이민법도 문제지만 이 해고하는 거에 대해서 노동법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I-9 요 폼의 메뉴에 보면은 차별적으로 파이어 하면 안 된다고 메뉴에 있어요, 이게. 좀 이따 제가 이거는 설명해 드릴 텐데, 그래서 일단은 당황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던 서류들을 변호사 보기 전에 뭐 파기를 한다든지 뭐 그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보유했던 모든 인사 문제, 인사 서류라든지 급여 기록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고를 잘 유지를 해서 변호사하고 에게 이제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일 안에 이제 이게 방문한 날로부터 3일 안에 서류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실제 대리를 해보니까 뭐 5명만 돼도 뭐 30명은 더 하겠습니다만은 3일 안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예. 물론 뭐 회사 서류라든지 뭐 회사 설립 서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 페이롤은 기존에 해놨으니까 CPA한테 달라고 그러면은 금방 줍니다만은 실제 이분들이 인터넷 오디트 해야 되거든요. 실제 몇 명이 실제 있었고, 그것도 이제 1년 전에 파이어된 사람까지 이거 추스려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직원들이 많은 경우에는 휴가를 가요. 그리고 또 뭐 사장님이 휴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3일 안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매니저나 아니면은 그 고용주가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시간을 더 버는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은 그냥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벌써 이제 한 10일 정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일주일이나 아니면 10일 정도를 더 연장을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용주가 하게 되면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하면은 보통 이제 전화를 한다든지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하면 그냥 보통 그렇게 합니다. 보통 이렇게 연장을 해주니까 연장을 꼭 받고 난 다음에 인터널 오디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3일 노티스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장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할 게 뭐냐면 이제 실제 내부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직원들을 그걸 이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디트를 해야 돼요. 예. 물론 뭐 휴가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확실하게 이 사람은 시민권자, 여기 태어난 사람인데 백인인데도 뭐 서류가 없는 것도 꽤 있습니다. 한국 분들은 뭐 한국도 나가야 되고 여행도 자주 가시니까 뭐 여권은 기본적으로 늘 갖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뭐 백인들 중에는 실제 평생 여권 한 번 안 받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뭐 옛날에 그 출생 증명서 갖고 계시다가 이자 못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10일 안에 실제 이걸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실제 서류가 없더라도 만약에 여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출생 증명서를, 소위 재발급 받는, 그죠? 예, 그런 것도, 실제적으로, 그런 서류가 없었을 때에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아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한 번도 이걸 안 해보다가 10명의 뭐 직원이 있다.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업무 끝나고 난 다음에 쌍보여라 그래가지고 실제 이제 이렇게 오늘 이민국에서 이게 왔는데 법적으로 이게 필요하더라. 그러니까는 가급적이면 뭐 내일까지 또는 모레까지 네, 그걸 우리가 이거를 I9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서류도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은 고지를 하고 일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I9을 새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경우는 뭐 그걸 잘 처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만은 없을 경우에는 어쨌든 일단은 그 서류를 증명할 수 있는 걸 갖고 오라 그러고 인터널리 오디트를 해서 실제 이분이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일단 검사를 해야 됩니다. 네. 물론 미리 안 해봐도 다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뭐 우리가 직원들하고 오래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고지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직원들이 이제 서류를 갖고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I9 폼을 다 이민국에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제 한 장씩 줍니다. 뭐 개별적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도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인플로이 섹션은 인플로이가 작성을 해야 돼요. 물론 뭐 글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걸 도와준 사람이 이제 도와줬다고 뒤에 뒷장에다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그 서류에 대해서는 보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서류를 뭐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들어온 서류가 진짜인지 그걸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실제 제가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큰 업체들은 잘해요. I9도 만들어 오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서류도 처리를 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릴 게 꽤 많더라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이 I9 폼입니다. I9 폼. 그래서 미리 작성된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새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양식을 다운받아 가지고 서류를 만들고 대신에 이제 오늘 다운받아 가지고 예를 들면 오늘 작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 예전에 1년 또는 2년 전에 작성한 것처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백데이트를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I9 폼은 뭐 다른 이민국 서류와 마찬가지로 소위 말하는 그게 변경이 많이 돼요. 자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규정이 바뀌고 프랙티스 매뉴얼이 바뀌면은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버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버전이 나왔는데 뭐 예를 들면은 새로운 버전이 뭐 올해 2026년 1월 1일 날 바뀌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거를 다운받아 가지고 그 어떤 사람을 뭐 2년 전에 고용했다고 써버리면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이거는 고의적으로 서류를 위조한 그런 결과를 남깁니다. 그래서 차라리 I9을 아직 안 했을 경우에는 새로 하고 그 날짜로 데이트를 쓰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이 회사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가급적이면은 그 어떤 변호사라든지 뭐 그런 분들을 이제 한번 초대를 해서 회사가 큰 경우에는 한번 브리핑을 받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이제 그 매니저를 지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I9을 일반적으로 이제 작성을 하면서 이분들이 실제 뭐 1년을 일했든 2년을 일했든 간에 실제 오디트 해보니까는 서류가 없어요. 예, 서류가 없어. 그럴 경우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 I9 오디트를 하면서
이 특별하게 신분을 증명 못했다 해서 바로 다 파이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그날 파이어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I-9이라는 것은 이게 이민국 규정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파이어를 하고 하이어를 하는 것은 이 스테이트의 노동부 문제라고 이게 좀 별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디서 하고 내일 파이어하고 이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10일을 받았어요. 그 서류 제출하는 거를. 그러면은 10일 안에 오디트를 해서 서류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한 10명 중에 2명이 서류가 없다. 그럼 10일 안에 파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네.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파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자,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본인이 내가 지금 서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죠? 뭐 본인이 알아서 그만두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그게 제일 좋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원이, 예를 들면, 예전에는 서류가 없었어요. 근데, 뭐, 며칠 전에 뭐 영주권을 받게 됐다든지, 또는 뭐, 망명을 신청해가지고, 뭐, 서류를, EAD를 받았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도 어차피 오늘자로 서류를 만들기 때문에, 그죠? 오늘자로 실제, 인플로이먼트가 가능한지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 만약에 I-9을 했는데 지금 다시 오디트 해보니까 그게 가짜였어요. 근데 새로 갖고 오라 그러니까 진짜를 갖고 왔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사실 좀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전에 그걸 줄 것이냐, 아니면은 그때는 사실 신분이 없었는데 우리가 서류가 불법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무시를 하고 새로 I-9을 작성하면서 합법적인 서류를 넣을 것이냐, 그런 것들은 변호사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EAD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 1년 또는 3년, 2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그게 이름, A 넘버, 그 다음에 이제 유효기간이 있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뭐 망명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접수만 해놔도 자동 연장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제 그저께 뭐 예를 들면은 만기일이 도래했다 그래서 너는 이제 그만 나오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히 EAD 같은 경우는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서 실제 규정상 연장 규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디트를 하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많아요. 아니면 연방법적으로 차별하는 경우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인권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일괄적인 모든 직원들한테 다 적용되는 팔러시를 해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노동부 변호사한테 전화를 하셔서 코치를 받는 게 좋습니다. 네,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I-9이라는 이민법 위반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뭐 불법 해고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법 문제 때문에 더 문제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스패닉 직원들에게만 추가적인 취업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모든 직원들한테 다 동일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이 또 이렇게 뭐 얘는 요걸 요구하는데 나는 왜 요걸 요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분쟁이 되어서 또 문제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동일한 I-9 절차를 적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우리가 좀 이따가 I-9을 보실 텐데 실제 내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고용을 할 수 있다는,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데 리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그걸 오디트를 하면서 너는 요걸 가져와, 아니면 뭘 갖고 왔는데 이거는 안 되겠어, 요걸 가져와, 이렇게 하면 불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I-9에 있는 취업 적격 서류 중에 직원이 갖고 오는 거에 대해서 심사만 할 뿐이지 절대 뭘 갖고 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잘 모르고 요 백인이에요. 태어났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드라이버 라이선스하고 출생 증명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는 맨날 뭐 영주권에다가 뭐 EAD 카드, 그 다음에 무슨 여권 이런 거만 알았지. 그죠?
갑자기 뭐 이렇게 미국에서 발행한, 그리고 뭐 듣도 보지 못한 타운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갖고 왔어.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야, 이거는 안 되니까 너 저기 미국 여권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게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실제 I-9 문제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그 직원이 실제 이걸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셔야 되고요. 예. 뭐 당연히 차별적으로 대우하면 안 되고, 네, 그런 것. 자, 그래서 고용과 해고에 관해서는 IC 감사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파이어할 필요는 없다. 그걸 좀 주어진. 그렇지만은 합법적인 취업 자격이 없는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일관된 그 회사의 팔러시에 따라서 해고를 하셔야 된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파이어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노동법에 관한 문제는 노동법 변호사하고 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I-9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좀 다른 그 이민국 폼보다 굉장히 적어요. 이게 한 장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첫 페이지 보시면은 위에 부분이 피고용인, 그러니까는 직원 인포메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가 고용주 인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칙적으로 기존에 계속 계셨던 분들은, 그죠? 만약에 I-9을 작성 안 했을 경우에는 오디트를 그 감사가 나오게 되면 그냥 그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새로 고용되는 사람은 고용 첫날에 반드시 직원들한테 위에 부분을 작성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영어가 못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대신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글을 직원이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뭐 간단해요. 보시면은 이름 쓰시면 되고요, 그죠? 예, last name, first name, middle name, 그 다음에 다른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그 다음에 주소, 네, 생년월일, 그 다음에 소셜 넘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애드레스하고 텔레폰 있는데, 이게 뭐 이메일이라든지 텔레폰 넘버는 뭐 레코멘데이션이긴 합니다만은 요즘에 테크니컬 바이레이션을 벌금으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쓰시라. 저는 그렇게 좀 안내해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다 작성했으면은 그게 1번부터 4번까지 내가 그 박스에 체크하는 게 있죠. 네. 그래서 시티즌십이라든지 시민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민 신분이 어떤 건지를 직원이 체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태어난 분이면은 미국 시민권자 뭐 쉽죠. 그러면 그거 체크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non-citizen national 그렇게 돼 있네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한국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푸에르토리코라든지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lawful permanent resident는 영주권자가 되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게 A 넘버를 쓰게 돼 있죠, 이게.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non-citizen이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영주권자도 아니고 시민권자도 아닌데 실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분. 뭐 대체적으로 취업 비자 갖고 계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업 비자가 없는 분도 중에서도 이제 EAD 가지고 계신 분, 다카라든지 그다음에 뭐 학생 비자 그 학생으로 있다가 OPT 하면서 EAD를 받았다든지 그다음에 뭐 temporary protected status라고 그 한시적으로 이 보호되는 그런 게 있어요. 뭐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뭐 해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 요즘 그 문제가 많이 되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의 그런 캐러고리가 4번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민법에 대해서 조금 인식이 있는데 이 미국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예 모르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아마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자기가 뭘 체크해야 되는지. 자, 그럴 경우에는 뭐 이렇게 어시스트를 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A 넘버, 그죠? 영주권자라든지 EAD 가지고 계신 분들, 그 일반적으로 이제 영주권을 가지고 귀화하신 분들은 A 넘버가 있어요. 그 시민권 증서에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태어난 사람은 A 넘버가 없어요. 아시죠?
그래서 시민권자한테 자꾸 너 A는 갖고 오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한테. 그 다음에 폼 I-94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이 이제 입국할 때 받는 번호예요. 그래서 그걸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 여권 번호라든지 그 다음에 어느 나라에서 그 여권을 했는지를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직원이 사인을 하고 데이트를 쓰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은 오래 전에 됐는데 I-9을 작성 안 한 경우에는 이걸 작성하는 날짜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백데이트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두 번째 양식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피고용주 직원들은 그러니까 입사하는 날 이걸 마치셔야 돼요. 첫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고용주 파트인데 고용주가 작성하셔야 되고 사인해야 되는데 요거는 그 직원이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3일 비즈니스 데이 안에 하시면 됩니다. 3일 안에 하시면 돼요. 예, 토요일을 빼고 공휴일 빼고 3일 안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위에 직원들의 인포메이션을 이제 사인해서 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서류를 가지고 요거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 칼럼이 리스트 A고 오른쪽 칼럼이 B, N, C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요 A 같은 경우는 서류 하나로 충분한 그런 항목이고요. B하고 C가 같이 했을 경우에는 옆 칼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미국 여권을 갖고 왔다. 그러면 미국 시민권자니까 issuing authority는 뭐 국무부가 되겠죠. 미국 뭐 정부에서 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document number는 여권 번호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expiration date는 만기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B, C 좀 이따가 어떤 목록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되면은 그 고용주가 이름 쓰고 서명하고 날짜 쓰고 네 그리고 비즈니스 네임 주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오디시 걸리면 인터널 오디트를 하고 이 I-9을 작성을 해서 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보통 변호사한테 보내요. 왜냐하면 보내기 전에 테크니컬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럼 실제 제가 그걸 해보니까 잘못 쓰는 경우도 많고 서명을 안 해서 주는 경우도 많고 하여튼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변호사가 아니고 일반 또 비즈니스를 막 하시다가 갑자기 막 서류 챙겨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테크니컬한 그런 문제가 많이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록 A, 요거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왼쪽 칼럼에 있는 거. 미국 여권. 아니면 우리가 요즘에 여권 신청할 때 30불 더 주면 US 패스포트 카드라는 걸 줘요. 그게 드라이브 라이센스 같은데 여권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갖고 다니기 쉽게. 그래서 여권 책 같은 것도 괜찮지만 카드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영주권, 두 번째 영주권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국인, 예를 들면 한국 패스포트인데 I-551이라는 영주권 도장이 찍힌 경우, 이거는 영주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왔는데 너 영주권자라면서 왜 영주권은 어디냐고 자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를 경우에는 변호사한테 연락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 EAD 카드예요. Employment Authorization 카드. 예, 영주권이라든지 사실은 시민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만기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영주권은 뭐 2년 또는 10년 있다가 갱신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갱신을 안 하더라도 취업할 수 있는 적격이 있어요. 그런데 EAD 같은 경우는 하루라도 그 만기를 지나잖아요. 그럼 적격이 없는 겁니다. 그게 좀 다릅니다. 영주권은 만기일이 지나도 일을 할 수 있고 EAD는 만기일이 지나면 할 수 없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에 이제 한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뭐 취업 비자 갖고 계신 분들 대표적인데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한국 여권, 그다음 I-94 네, 이런 거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H-1B로 있는 분들은
뭐 한국 여권하고 H1B가 승인되어 있는 I-94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번째, 우리 마이크로네시아라고 약간 미국령 같은데 뭐 그런 혹시 그런 데서 오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 패스포트 이렇게 써놨네요. 예. 자,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자, 리스트는 이건 AND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드라이버 라이센스 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아이디하고 이민 신분하고 이게 하나로서 베리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패스포트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에서 여권으로 발급하고 그다음에 옆에 포로 아이디가 있으니까 그 자체로서 이제 소위 이제 적격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인데 BC 같은 경우는 뭐 한쪽에는 포로 아이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럴 경우에는 그 문서, 예를 들면은 뭐 미국 출생 증명서, 그 다음에 어떤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합쳐야지만, 이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아이디가 동일하니까 일할 수 있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BC를 같이 이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피고용인이 여권을 갖고 왔는데 딴 걸 갖고 오라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자기가 직원이 갖고 오는 것을 우리가 심사할 뿐이지 하나의 특정한 문서를 지정을 해서 그걸 갖고 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쪽 보면은 다 아이디예요. 뭐 보로 아이디라든지, 보로 레지스트레이션 카드라든지, 스쿨 아이디라든지, 뭐 드라이브 라이센스라든지, 아니면 연방이나 주 또는 뉴욕시티에서 발행한 그런 아이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군인인 같은 경우는 밀리터리 아이디라든지 아이디 쪽이 이제 왼쪽에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으면은 소셜 시큐리티 카드라든지 대신에 여기도 보시면 소셜 시큐리티 카드에 not valid for employment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영주 H1B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취업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은 처음 이제 소셜 카드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이름 그 번호만 있어요. 이렇게 번호만 있고 이름만 있는데 이런 외국에서 이제 취업 비자로 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민국 허가만 가능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INS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USCIS니까 이거 보시면은 not valid for employment 이런 식으로 돼 있고 valid for work authorization for work only with the INS authorization, USCI authorization 이렇게 해가지고 이민국에서 허가된 조건에서만 일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시큐리티 카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소셜 시큐리티 카드에 이런 거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스테이트 디파트먼트에서 발급한 출생 증명서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DS1350 그 다음에 birth certificate 예. 그 주에 또는 카운티에서 발행한 출생 증명서 네. 기타 등등. 그래서 실제 포로 아이디가 없는 서류를 갖고 왔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그 서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칼럼에 있는 아이디를 갖고 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취업 허가가 만료된 경우라든지 직원이 3년 이내에 적용될 경우에 요거를 꼭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EAD 같은 경우 만기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 분이 사실은 이 I-9 컴플라이언스를 위해서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큰 회사들은 HR에서 다 해요. 근데 우리 같은 이게 좀 소상인 같은 경우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주가 반드시 EAD를 받았으면 언제 만기가 되는지를 확인해가지고 그거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까지 만기면은 그럼 그 전에 리뉴를 됐는지 아니면 리뉴된 거를 갖고 와서 파악을 하면서 이걸 작성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한 분이 나갔어. 그럼 I-9을 만들어 놓고 이제 나갔단 말이죠. 근데 3년 안에 그분이 또 취업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요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재취업했다는 거.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검증이 필요 없는 분들은 이런 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뭐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I9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용일로부터 3년, 퇴사 후 1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데 뒤에 있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인스펙션 오면은 1년간, 그리고 1년 전에 그 페이롤이라든지 I9을 달라고 하는 게 뭐 요구와 같은 여기에 맞는 그런 그 리퀘어먼트가 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I9 이 파일들을 이 여러 가지 뭐 페이롤 레코드하고 뭐 기타 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막 섞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잊어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I9 요 철은 뭐 페이롤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다른 서류에 분리해 가지고 따로 예, 직원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I9 감사가 나오면은 그거를 따로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I9은 어떻게 다운받느냐? 네, 구글에 I9이라고 치면은 나와요. 이게 규칙에 따라서 또는 프랙티스 매뉴얼에 따라서 이 서류가 많이 이 버전이 바뀝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 웹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최신 버전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뭐 가끔 이메일이나 편지로 뭐 I9 컴플라이언스 해야 되는데 뭐 돈 주고 사라는 그런 게 가끔 와요. 네. 이게 다 무료이기 때문에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요 밑에, 이게 이제 폼이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이걸 어떻게 작성하는지 구체적으로 인스트럭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9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I9 Century라는 이게 이민국 안에 그 자료집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발표한 요 내용도 사실은 여기서 다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좀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간단하게나마 좀 이렇게 한번 휙 훑고 갔는데 저희 그 시민참센터에 변호사들이 꽤 있습니다. 15분이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 늘 전화 주시면 저희가 네, 그 변호사들을 매칭해서 충분히 상담을 해드립니다.